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3강부터 A를 만드는 실험인데요. 일단 A의 화학 식량은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험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로 A, Wg을 소량의 물에 모두 녹인다. 자, A 질량이 나왔죠. 그리고 화학 식량은 A라고 했죠. 그럼 뭘 준 거다? 이걸로 물을 구할 수가 있다. 질분몰이니까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이나 똑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A분의 W 몰이 처음에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구한 A의 몰수랑 요 실험 과정을 통해서 구한 A의 몰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뭐 여기서 나오는 요 X분의 W 곱하기 Y 요거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은, 자, 처음에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보면은 A를 Wg 모두 넣고 표지선까지 물을 넣고 섞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 Yml를 피펫으로 취했는데 그거를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해서 만든 A의 몰농도를 구해보니까 X 몰농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X 몰농도는 200ml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A의 몰농도니까는 부피는 250ml고 몰농도는 X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한 A의 몰수는 X 몰농도에다가 250ml 곱해주면은 250ml몰에 A가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근데 요거는 처음에 수용액 Yml를 취해서 옮겨 담은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물만 섞었으니까 요게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있던 건데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A나 처음에 취했던 Yml 수용액에 들어있던 수라고 할게요. 수용액에 들어있던 A의 몰수랑 똑같겠죠? 그쵸? 자, 결론은 수용액 Yml에는 A가 250X, 250X라는 썼네. X 미리몰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한 A분의 W몰, 요거는 500ml에 들어있는 A의 몰수죠. 그쵸?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W를 모두 넣었다 돼 있으니까. 맞지? 그럼 부피를 500ml로 바꿔주면 되겠죠? 500ml로 바꿔주면은 몇을 곱한 거야? Y분의 500을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Y분의 5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500ml 부피 플라스크 안에는 500분의 250 맞나? 500분의 아니야 미안 250 곱하기 500 곱하기 Y분의 X 미리몰에 A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구한 요 A의 몰수나 처음에 구했던 요 A의 몰수나 같아야겠죠? 요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분의 W는요, 결론은 뭐랑 똑같냐면 250 곱하기 500 곱하기 Y분의 X 미리몰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단위가 여기는 몰이고 여기는 미리몰이니까는 미리몰을 뭘로 바꿔줘야 되죠? 자, 1미리몰은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은 두 개가 같은 값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1000분의 1 곱하는 거죠. 1000분의 1. 자,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은 125. 그러면 125에다가 Y분의 X 두 개 같은 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X 곱하기 W 곱하기 Y니까는 X분의 W 곱하기 Y니까는 맞는 식을 만들어주면은 X랑 Y 뒤집어서 좌변으로 옮기고 A만 우변으로 옮기면 되겠죠. X분의 WA는 WY는 125A. 답은 4번. 자, 이제 3강의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철 용기에 C3HX 그 다음에 C3HYOZ 요만 두 개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반응 전과 후에 들어있는 물질을 모두 넣었다는 것이다. 자, 일단 둘 다 탄화수소 혹은 탄소화합물이니까는 탄소와 반응하면 항상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랑 산소란다. 물이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반응 후에 보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겨져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뭐 C3HX, C3HY 뭐 OZ 연마들이 뭐 2Ag, 3Ag 있다, 뭐 산소는 W1g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개의 분자량이 2대 3이다. 자, 분자량 B가 나와 있고 질량이 나와 있죠. 그러면 몰수 B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종합을 하면은요, C3HX랑 그 다음에 C3HY랑 OZ 연마들의 몰비를 구해보면요, 가해서 자, 분자량이 3대 2니까 자, 몰은 질분몰이니까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맞죠? C3HX 연마의 분자량은 2고요. C3HYOZ 연마의 분자량은 3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각각 2A, 3A죠. 그럼 둘 다 1이네. 맞죠? 그럼 몰수가 똑같아야 된다. 몇인지 모르겠지만은 몰수가 N으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요러고 나서 이제 더 보면은 이거 지울게요. 보면은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랑 산소의 몰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0.6, 0.6이라 돼 있는데 10씩 곱해서 그냥 6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탄소의 개수가 나오죠. 자, 탄소가 총 6개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그럼 반응 전에도 6개가 들어있어야겠죠? 그럼 요 두 개를 합쳐서 탄소가 6개가 되고 두 가지 분자의 몰수가 같으려면은 두 개가 1몰씩 존재해야 탄소 6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이 6개가 들어있으니까는 수소는 12개가 존재를 합니다. 맞죠? 그럼 12개의 수소를 맞추려면 반응 전에 수소는 여기밖에 없죠. 얘네 두 개 합쳤을 때 1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자, C3HX가 한 개니까 X 수소 개수가, 그 다음에 C3HYOZ 한 개니까 수소의 개수는 Y개, 두 개 합쳐서 12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질량이 2A에서 6A로 3배 늘었죠? 그러면 그 몰수는 3배가 됐겠죠. 두 번째로 3A에서 6A로 늘었죠? 그럼 몰수는 2배가 됐겠죠. 3대 2로 존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산소 개수랑 산소란다. 이산화탄소 개수랑 그 다음에 물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물은 나와 있으니까는 1.4를 14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탄소 개수 구해보면요, 3, 3은 9, 2, 3은 6, 더하면 15죠? 15. 자, 그럼 여기서 수소가 물이 14개니까 수소가 총 28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응 전에는 X가 3개 들어있으니까는 3X, 그 다음에 Y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2Y. 두 개를 더하면은 28이 돼야 된다. 두 개 연립을 하면요, 위에 걸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2X 플러스 2Y는 24가 되고, 빼주면은 X는 4, 그 다음에 Y는 8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X랑 Y는 일단 구했습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4, 8. 여기도 4, 8. 자, 이제 Z랑 W1, W2라고만 구하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W1과 W2의 분수값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은 산소 O2니까는 W1g, W2g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으면 몰비도 W1, W2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사실 같은 문자를 쓰면 헷갈리니까는 생각을 지향을 하지만 그냥 편의상 W1g일 때 몰수를 W1, W2g일 때 몰수를 W2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반응 후를 보면은 가는 전체 산소의 개수가 CO2 6개니까는 12개, 그 다음에 H2 6개니까 6개 더해서 18개 산소가 존재를 하죠. 헷갈리네. 18개의 산소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CO2 15개니까 여기서 30개, H2 14개에서 14개 더하면은 44개의 산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은 가에서는 C3H8OZ가 한 개 들어있으니까는 일단 Z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산소가 W1개, 2W1개죠. 들어간 게 18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서는 C3H8OZ가 2몰 들어있으니까 2Z 플러스 2W2 두 개가 44가 돼야 된다. 자, 문자가 3개니까 요거 바로는 안 풀리죠. 근데 요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분자량 비를 보면은요, 자, 우리가 X랑 Y는 구해놨기 때문에 C3H4는 분자량이 확정이죠. 그러면 그 분자량 비를 가지고 산소가 몇 개 들어있냐를 구할 수가 있다. 자, 뭔 말이냐면은
C3H4랑 C3H8O 연마들의 분자량 B가 2대 3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얘는 분자량 구할 수 있죠. 탄소 3개랑 수소 4개니까는 36 더하기 4 해서 40. 그러면 C3H8O 연마의 분자량은 60이 돼야겠네요. 얘의 분자량이 60이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 C3H8만 더해보면은 36에다가 8 더한 거니까는 44가 되죠. 그럼 산소는 16만큼의 질량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니까 산소가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Z가 1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Z에 1을 넣으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바꿔 버리면은 2W1은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2W2는 42가 됩니다. 물어본 건 W2분의 W1이니까는 그냥 요거분의 요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2분의 17이 된다. 자, 결론은 Z는 1이고요. X는 4, Y는 8입니다. 거기다가 W2분의 W1은 42분의 17. 자, 곱해주면요. 12 곱하기 42분의 17. 2로 약분해주면은, 몇이고, 이거? 아, 뭘로? 아, 6으로 약분되네요. 6, 22. 6, 7, 42. 그러면 7분의 34. 답은 5번. 자, 10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수용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하나씩 조건 읽어보면은, 첫 번째, pH분의 pOH가 3이다. 1분의 3이라는 거죠. 근데 pH랑 pOH를 더하면 항상 1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수값 두 개를 더했을 때 14가 나오게 비율만 조정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3.5분의 10.5가 되면은 되겠죠. 가는 pH가 3.5, pOH가 10.5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OH의 B는 가데나가 7대 1이다. 가의 pOH가 10.5였죠. 그러면은 10.5 대 X가 7대 1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걸 만족하는 X는 7로 약분하면 7일 7, 7, 5, 30 1.5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나의 pOH가 1.5다. 그럼 pH는 자동으로 12.5가 되면 되겠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H3O 플러스 연마의 농도는 다가 나의 1000배이다. 자, 농도가 1000배라는 거는 pH로 생각을 하면은 농도가 10의 3승배다. pH는 3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다가 나의 pH보다 3이 작아야 된다. 이해되나요? 자, 다시. 자, P 값은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거기 때문에 농도가 10의 3승배다. 그러면은 P 값은 마이너스 로그에 10의 3승을 씌워버리면은 3을 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pH로는 3을 빼줘야 된다. pH를 3을 나에서 3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9.5, pOH는 4.5가 되면 되겠네요. 자, 문제 보면은 기억해. 다의 액성은 산성이다. pH가 9.5니까 산성 아니죠. 틀렸고. 니은 pH분의 pOH는 가가 나의 25배이다. 자, 가는 일단 3이었고요. 나는 1.5분의 12.5입니다. 요거 약분해보면요. 5, 35, 5, 20, 5, 25. 3분의 25네요. 그러면은 3분의 25배인 거죠. 25배가 아니고. 틀렸고. 마지막으로 pH 빼기 pOH 절대값, 요거는 가가 다보다 3.0만큼 크다.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가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은 7이고요. 다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은 9.5 빼기 4.5니까 5가 됩니다. 아니네요. 아, 미안, 이걸 잘못 반대로 했네. 그지? 나는 pH가 12.5고 pH가 1.5니까 약분해주면은 25분의 3이죠. 그러면은 25배인 거 맞네. 답은 2번. 자, 이제 10강 3점짜리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용에 가나다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농도의
염산 혹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은 가에서 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나다에 대한 정보를 봐야겠죠. 부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OH 빼기 pH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값으로 나와 있으니까는 pH랑 pOH를 주는 거나 다름없죠. 그쵸? 자, 가는 마이너스 7.0입니다. 일단 7.0을 반으로 쪼개면은 3.5 두 개죠. 그죠? 3.5 두 개로 쪼개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7을 기준으로 pH랑 pOH 둘 다 7을 기준으로 일단 여기다 쓸게요. 둘 다 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에 마이너스 3.5를 해주고 뒤쪽에 플러스 3.5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위에서 밑을 뺐을 때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 맞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은 요거는 몇이냐 이거 2.5 여기는 4.5 3.5네 미안 3.5 10.5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 pH 빼기 pOH든 뭐 pOH 빼기 pH든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값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눠주면 된다. 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기억나죠? 자, 이거 한번 복습한다고 이렇게 하나씩 한 거고 바로 해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7.0이니까 3.5 3.5 앞에다가 3.5를 빼줘야 되죠. 자, pOH 빼기 pH니까 앞을 pOH 뒤를 pH라고 하겠습니다. 나랑 다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3.5 10.5가 되면 되겠죠. 자, 나는 11이 되니까는 5.5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플러스 11이 돼야 되니까 앞쪽에 5.5를 더해줘서 12.5 뒤쪽에는 빼줘서 5.5를 빼면은 잠깐만 7 빼기 5.5 1.5네요 1.5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은 마이너스 10이죠 반으로 쪼개면 6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앞쪽에 6을 빼주고 뒤쪽에 6을 더해주면은 되겠다. 맞죠? 그래서 pH랑 pOH 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이제 정보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의 pOH는 X다. 근데 기억이 뭔지 지금 모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니은의 pOH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일단 pOH 순서대로 나열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자, pOH는 여기니까는 제일 큰 놈은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가. 세 번째로 큰 게 다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니은이랑 디귿은 나 가거나 아니면 나 다거나 아니면 가 다거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정보를 보면은요. 니은에 물을 넣어서 1리터로 만든 수용액의 pH는 니은의 pH보다 작다. 자, 부피가 증가했는데요. pH가 감소를 했답니다. 그렇죠? pH가 감소를 했다는 말은 H 플러스 요 농도가 증가를 했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럼 결론은 이거 잠깐 지워 놓을게. 부피가 증가하니까 H 플러스 농도가 증가했답니다. 그 말은 요게 염기성이다. 그러니까는 NaOH다 라는 뜻이 되죠. 자, 다시 천천히 복습을 해보면은 자, 원래 HCl에서 H 플러스나 NaOH에서 OH 마이너스 농도는요, 얘네들은 부피가 증가를 하면은 농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죠? 당연히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증가를 하는 거니까는 농도는 부피분의 몰이죠.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증가해버리니까 전체 농도는 감소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반대로 HCl에서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OH에서 H 플러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여기도 OH 마이너스 H 플러스 곱하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 내려갔으면 반대쪽은 농도가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에 따라서 산은 H 플러스 염기는 OH 마이너스가 부피가 증가하면 농도가 감소한다. 그 반대 농도는 항상 증가를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기억이 나야 될 텐데요. 자, 아무튼 그 말은
지금 산성 염기성을 따져보면은 나는 산성이니까 HCl이고 여기 pH를 보면 되죠. 나랑 다는 pH가 7보다 크니까 NaOH, 그러니까 염기가 됩니다. 자, 근데 니은이 염기다, NaOH다 라는 말은 나는 절대 니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답은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이 되겠다. 그럼 나가 기억이 돼야겠죠. 이렇게. 자, 다 찾았으니까 이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에 X는 12.5다. 기억의 POH죠. 기억은 나입니다. 나의 POH는 12.5 맞죠? 니은 기억에서 H 플러스의 몰수, 니은에서 OH 마이너스의 몰수. 이건 농도랑 부피 곱해주면 되죠. 자, 기억에서 H 플러스 농도는 기억은 나네요. 나의 pH는 1.5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 곱하기 부피는 10ml고요. 10의 1승으로 합시다. 보기 편하게. 니은의 OH 마이너스의 몰수. 니은은 가네요. 가의 OH를 하려면은 POH가 3.5니까 10의 마이너스 3.5승에다가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의 제곱. 자, 계산을 해주면은 10의 마이너스 0.5승분의 10의 마이너스 1.5승이네요. 0.5승이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1승. 이해 맞죠? 마지막으로 디귿에 물을 넣어 1리터로 만든 수용액에서 pH랑 POH는 6이다. 일단 디귿의 원래 pH랑 POH는 1, pH는 13이죠. 여기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자, 디귿은 NaOH이기 때문에 부피가 100에서 1로 부피가 10배가 되면은요, OH 마이너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배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POH가 1만큼 증가를 할 겁니다. 그 말은 pH는 반대로 1만큼 감소를 해야겠죠? 그러면 13에서 12가 되고 얘는 1에서 2가 되니까 2분의 12는 6이 되는 거 맞죠? 답은 5번. 자, 이제 12강의 12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 뭐 질립니다. 이런 문제는. 그죠? 자, 문제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그거를 X라고 해서 구할 겁니다. 보니까는 식초 1g의 부피가 나와 있고 분자량이 나왔죠. 1g의 부피, 요걸 줬다는 거는 밀도를 준 거나 다름없죠. 그죠? 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자, 보기를 보니까 일단 처음에 A 15ml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물을 타서 수용액을 50ml로 만들었다네요. 근데 이 수용액 50ml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수용액 20ml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고 적정을 했다. 그럼 일단 요게 기준이 돼야 되고요. NaOH 0.1몰 농도짜리 NaOH로 적정을 했죠. 그럼 그때의 중화점일 때 부피는 50ml였답니다. 어우 쉬워라. 자, 1번 중화점에서, 자, 여러분 하죠. NaOH의 몰수를 구해보면은 0.1몰 농도고 중화점일 때 부피가 50ml였으니까는 5mm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세트산의 몰수랑 똑같죠? 그죠? 자, 2번으로 넘어와서 아세트산이 5mm몰 있습니다. 어디에? 수용액 25ml 가지고 적정을 했기 때문에 수용액 25ml 안에 수 25ml라고 할게요. 수용액 25ml 안에 아세트산이 5mm몰이 들어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1g이니까는 이 수용액을 A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에서 수용액 A랑 수용액 A 15ml에 물을 넣어서 수용액 50ml를 만들었다. 그 말은 여기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같다는 말이죠. 그럼 수용액을 먼저 50ml로 만들어야 A 15ml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뭐 바로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는 줄이지도 않고 지금. 바로 합시다. 자, 그럼 수용액을 50ml로 만들어야겠죠. 수용액을 50ml 만들면 2배씩 했네요. 그러면 몰수도 2배 해주면은 10mm몰이 됩니다. 근데 수용액 50ml나 A 15ml나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결론은 A 15ml 안에 수용액이 10mm몰이 들어있다. 요 말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A 1g이죠. 그럼 질량으로 바꿔야겠네요. 맞죠?
자, 수용액은 식초 A는 1g일 때 A ml합니다. 그러면은 밀도는 A분의 1 g per ml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요거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A분의 1 g per ml를 곱해주면은 A가 A분의 15g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도 질량이죠. 아세트산도 질량이니까 요거를 질량으로 바꾸려면은 50분의 3을 곱해주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10mm몰. 일단 몰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이게 몰로 단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몰을 질량으로 바꾸려면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죠. 질분몰이니까는 분자량이 60. 이게 분자량. 곱하면은 질량이 나온다. 그럼 결국에는 10m몰에다가 1000분의 60이니까 50분의 3을 곱해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경우는 50분의 3을 곱해주라 미리몰에 항상 외워놓고 있으라고 했죠. 자, 아무튼 곱해주면은 이 몇이고 이거 5분의 3 g이 되네요. 맞죠? 결론은 A분의 15g에 5분의 3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다는 거. 자, 이제 1g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여기 밑에 거 지우고. 자, 그래서 A를 1g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15분의 A를 곱한 거죠. 그러면은 5분의 3에다가 15분의 A를 곱해주면은 3, 55, 55, 25분의 A g이 되네요. 식초 A 1g 안에는 25분의 A 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다. 답은 1번. 자, 이제 11강 3번. 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작정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밀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초 A, B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풀었던 것처럼 1번 중화점에서 NaOH 몰수 구하고 그게 아세트산 몰수랑 똑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세트산의 몰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용액이냐, 어떤 용액에 들어있던 거냐, 요걸 바탕으로 타고 가서 이제 결국에는 필요한 A 1g 혹은 B 1g으로 바꾸는 작업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앞에 11번 2점짜리 11번 풀었을 때랑 똑같이 풀면 되니까는 이제 A랑 B로 나눠졌다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니까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간결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면 일단은 처음에는 똑같이 일단 타고 가볼게요. 자, 보니까 식초 AB를 준비하고 A 10ml에 물을 넣어서 수용액 1번 50g을 만듭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20g에 1번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 두세 방울 넣고 적정을 한 거죠. 뭘로 적정을 했냐? 0.1몰 농도 KOH로 적정을 했습니다. 그때 부피가 A ml가 나왔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앞에 거는 제외하고 20g에 1번으로 적정을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해볼 건데 20ml에 B에다가 물을 넣어서 2번 수용액 100g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60g의 2번을 사용해서 똑같이 0.1몰 농도 KOH 적정을 한 거죠. 그때 부피가 6A ml가 나왔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자, 1번 20g을 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60g을 써서 적정을 했습니다. 적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똑같이 0.1몰 농도 KOH로 적정을 했죠. 근데 부피가 20g 1번 썼을 때는 Aml, 60g 2번 썼을 때는 6Aml로 6배 차이가 나죠. 자, 부피 곱하기 농도가 몰이죠. 농도는 고정인데 부피가 6배 차이 난다. 그 말은 부피랑 몰이랑 비례를 한다. 그러니까는 아세트산의 몰수 비가 6배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아세트산 몰수, 이거 아세트산입니다. 요거 아세트산의 몰수를 비교를 할 건데 그걸 그냥 실제로 안 구하고 그냥 1대 6의 비율로 존재를 한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어차피 우리는 그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는.
맞죠? 자, 필요한 거는 둘 다 1g을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자, 1g을 맞춰 보면은요. 일단 1번은 보니까는 A로 바꾸려면은 50g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1번 50g으로 바꾸면요. 아세트산은 몇 미리가 되냐? 2분의 5 곱했으니까 2분의 5몰이 되겠죠. 그죠? 2분의 5가 되고 2번은 60g인데 처음에는 100g을 만들었었죠. 그럼 100g으로 넘어가면은 2번 100g 넘어가면은 몰수도 3분의 5 곱해주면 되네요. 6에다가 3분의 5 곱해주면은 10이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1번 수용액 50g이나 A 10ml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A 10ml 안에 2분의 5몰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면은 2번 수용액 100g에 그 다음에 B 20ml의 물을 넣어서 수용액 2번 100g을 만든 거죠. 그럼 이 두 용액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같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는 B 20ml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는 이 B20ml 안에 아세트산이 10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1g, A1g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질량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결국에는 A 10DAg 안에 2분의 5몰. 그 다음에 B는 20dBg 안에 10몰 만큼 들어있을 것이다.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세트산 요거는 몰수인데 질량으로 바꿀 필요 없죠. 어차피 똑같은 아세트산이니까 질량비나 몰비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몰비 그대로 그냥 쓰고 굳이 50분의 3 안 곱하고 몰비 그대로 쓴 채로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다. 10DAg A 10DAg 안에 2분의 5만큼 들어있고요. B 20dBg 안에 10만큼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A 1g 안에는 그럼 얼마만큼 들어있는 겁니까? A 1g 안에는 자, 10DA분의 1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5 곱하기 10DA분의 1 곱해주면 약분할까 하면 4DA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B를 1g으로 바꿔주면은 20dB분의 1 곱하면 되죠? 2dB분의 1이 됩니다. 맞죠? 자, 문제에서 A, B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W 0.04라고 각각 말했으니까는 4DA분의 1, 그 다음에 2dB분의 1, 요게 W 대 0.04, 그러니까 25분의 1이죠. 25분의 1이 돼야 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식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DA분의 DB니까 DA가 분모에 가고 DB가 분자에 가야겠죠. 그러려면은 2dB분의 1 분의 4DA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25분의 1 분의 W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요 2DA분의 DB는 여기 넘어가면 25W.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DA분의 DB는 50W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액이 나와 있고 비교를 하는 거면은 일단 첫 번째 요 부피 비율이 몰 비율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도 질량 비율이 몰 비율이랑 똑같으니까 굳이 뭐 50분의 3 이런 거 안 곱하고 그냥 몰수 비율 그대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2강 11호 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연습을 하긴 해야겠죠. 자, 보면은 첫 번째로 식탁 위에 올려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어 크기가 작아졌다. 지금 발열 반응을 고르랍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됐다. 그 말은 고체에서 기체가 되죠. 자,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 요 세 가지는 항상 열을 흡수하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체, 액체, 기체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쓰지 말고.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으면은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가 되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열을 흡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로 갈수록 흡열 반응이 된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기체에서 고체, 액체에서 고체. 이거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야 되죠. 온도가 내려갈 때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요거는 흡열 반응이니까 아니고요. 두 번째, 니은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한답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말은 발열 반응이다. 요거는 발열 반응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식물이 빛을 받으면요 광합성을 한답니다.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자, 이거는 광합성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광합성이 발열 흡열인지 딱 그냥 글자 자체만 봐서는 모르지만,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빛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죠.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내냐, 일단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O6 요거, 그 다음에 산소 O2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빛이라는 거는 햇빛이죠. 햇빛은 뜨겁습니다. 맞죠? 그럼 뜨거운 걸 흡수한다는 거는 흡열 반응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식물이라는 게 자라려면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온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더울수록 뭐 아마존 이런 데 가면은 식물이 잘 자라죠. 온도가 내려가면 식물은 얼어서 죽습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너무 높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높아야 광합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말은 흡열 반응이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12강의 3점짜리 11번. 그러니까 25도씨에다가 물 100g을 넣고요. 25도씨에 A에서 C를 용해시킨 실험에 대해서 자료를 합니다. 자,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 1번, 2번, 3번을 보면은 1번은 AWg, 2번은 BWg, 3번은 CEWg 물 넣었고요. 온도가 T1, T2, T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온도 순서를 보니까는 T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3, 그 다음에 T2 순서라고 되어 있죠. 자, 흡열 발열의 기준을 생각해보면요. 자, 흡열 발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흡열 반응은요,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면은 주변의 온도라고 하자. 그냥 주변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죠? 왜냐면은 흡열이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열을 빨아가는 거잖아. 그럼 열을 빼앗긴 주변의 온도는 감소를 해야겠죠. 그죠? 반대로 발열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은 온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쵸?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으로 방출한 열을 받은 주변의 온도는 증가를 해야겠죠.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뭐 찾기 쉽죠?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흡열이다. 그러니까 T2 하나가 흡열이고 나머지는 발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발열, 그 다음에 T2가 흡열. 이렇게. 자, 그러면은 흡열, 발열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온도가 25도씨랑 비교했을 때 처음에 25도씨에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은 T1, T3는 25도씨보다 커야겠죠. 온도가 25도씨에서 증가를 했을 거니까는. 그 다음에 T2는 온도가 25도씨에서 더 감소했을 거니까 25도씨보다는 작아야겠죠. 이걸 알고 문제에 보면은 기억에 T1은 25도씨보다 크다. 맞고, 이은에 B에 대한 용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맞았죠? 마지막으로 25도씨 물 100g에 CWg을 용해시킬 경우 최고 온도는 T2보다 낮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2Wg이었는데 그거의 절반만큼만 넣는 거죠. 그럼 절반만큼만 넣으면은 온도도 증가도 절반만큼 증가를 할 겁니다. 아무튼 증가를 해도 그 온도는 25도씨보다는
커야겠죠. T2는 25도씨보다 작잖아. 아무튼 절반만큼만 올라도 발열은 발열이니까 온도는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T2보다는 커야겠죠. 틀린 거. 답은 3번.